예,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상태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HBM 관련된 테스트가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밀렸죠. 뭐 반박하는 기사 나왔지만 투자자들은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서, 또 특히 삼성전자 집중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고, 뭐 일부 종목들, 뭐 음식료, 조선,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정도만 올라가고 대체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우선 첫 번째 시장 분위기를 어렵게 만든 건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지표 전부 다 올라가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 버렸고, 이게 사실 밑으로 내려가서 4.3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4.5를 향해서 가고 있고, 2년물 금리는 심지어 5%에 근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신흥시장 쪽은 차라리 미국 국채를 투자하고 말지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정서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 환율이 높아지면서, 아침에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환율 그러니까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4.35% 위에서부터 시장이 불안정해졌었고, 환율 기준으로는 1350원 위에서부터 주식시장이 좀 불안정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래로 확실하게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은 시장의 추세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초반에 갑자기 로이터에서 나왔죠. 삼성전자가 발열, 그다음에 전력 소모, 뭐 이런 이슈로 HBM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BM 관련된 칩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반박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놓고 오면 무슨 소리야?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주가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문제 삼은 건 뭐냐면 다양한 파트너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재 파트너사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다양한 파트너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엔비디아는 안 되고 그 외 기업들 쪽에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는 건가, 이렇게 또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문제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 문구를 가지고 엔비디아 쪽은 아직 안 된 게 맞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버려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대형주 다 빠졌거든요. 대형주 중에 플러스가 난 종목이 없어졌는데 이게 삼성전자 영향이 컸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 지수 17.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수 낙폭의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악재가 나오니까 지수 하락 쪽에서 놀아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선물을 매도를 쳐버리고, 선물 매도 치면은 아무래도 이게 코스피 200을 때리는 그런 역할이 돼버리니까 대형주가 빠지게 되고, 대형주 빠지면 지수가 빠지니까 다른 종목들까지 덩달아서 또 빠지게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역으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거 제가 잠시 후에 또 수급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가 뭐 대부분의 시장 재료를 지배한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여기보다는 삼성전자는 76,500원 정도가 되게 중요한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은 깨졌고 지금 이 선은 거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거듭해서 지지가 됐던 라인이 밀봉에서 121선,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지지선까지 밀리면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지지선에서 돌려야 되는데 그게 76,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선이 깨지고 이제 뭐 마지노선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주초부터 무조건 플러스로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돼버렸고, 삼성전자 빠지면서 뭐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뭐 PSK홀딩스가 낙폭을 제법 줄였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이너스 3.4%, 심지어 일본에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일본 관련된 종목들까지 떨어뜨리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 종목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런 가운데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그러니까 그동안에 빅4로 분류되다가 조정폭이 컸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화장품, 밸류업, 조선해운 이런 종목군들이 빅4였는데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고, 이전만 못하다 제가 이제 조금 와해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다시 매수가 들어가면서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시장이 불안정할 때 저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종목들 찾아가면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도 역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1, 2년 전에 이제 했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 먹다가 야, 니네 회사 주식 사면 좋을 것 같아 했는데 정작 자기 회사 주식을 안 사고 했든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제법 팔았습니다. 오늘 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합이 6조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좀 매도를 많이 한 날이었고 선물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차피 금융투자가 매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초에 이야기한 게 금융투자 매도 전환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라는 건 매수 매도가 반복하는 이제 주체니까.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안 사주면 지수가 좀 밀리는 사이클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한 1조 원 정도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은 같이 매도하다 보니까 좀 압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선물 되게 많이 팔았는데 선물 매도 나온 건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어정쩡한 위치로 돼 있었는데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인 매도 여력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선물 가지고 매도 연속적으로 때리는 거는 오늘만큼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규모로 치면 뭐 그 정도뿐이라서 한편으로 좀 맞아서 이제 남은 매는 덜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되게 특이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3,800억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6천억 넘게 팔았거든요. 예, 순매도 3위가 한미반도체인데 그것도 한 400억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종목 빼고 나면 오늘 외국인들이 실상 매도에 집중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그냥 삼성전자 엄청나게 던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삼성전자 외국인들 추세적으로 이탈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특정 운용사 또는 선물 옵션하고 연계되는 물량 이런 것들이 좀 더해져서 매도가 좀 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수 쪽은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이런 것들이 좀 매수에 들어가 있고 하이닉스는 어쨌든 매수했죠. 그다음에 기관 쪽도 오늘 삼성전자. 근데 이거는 선물 매도, 금융투자 매도 이렇게 돼서 대형주 쪽은 매도 쪽에 포진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매수 쪽은 이제 전력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특징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는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종목수에서는 조금 더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일부 반도체주, 근데 반도체주도 그렇다고 많이 매도한 것도 아니에요. 종목수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매도에 집중했던 날은 외국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 엔터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매수해 있었고 그 외에는 뭐 반도체라든가 제약 이런 거는 이제 매수와 매도하는 종목을 좀 골라서 담아서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이 잡힌 날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 보면 미국은 엔비디아가 저렇게 올라가도 못 막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가 밀렸을 때 미국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또 엔비디아가 뭐 액면 분할, 주식 분할 이슈 있는데 그래도 빠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좋은 그림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어느 정도 버텨주고 다른 빅테크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면서 러셀 2000 지수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근데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가 안 빠지면 증시가 이제 박스권 이상은 쉽지 않아지거든요. 근데 안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 국채 금리가 4.5% 넘어서 4.6으로 가게 되면 지금보다 지수가 한 50포인트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안정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한 지선까지 밀렸죠. 근데 저는 뭐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훼손이 없기 때문에 다시 뭐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ADR도 다음 주 되면 이제 내려가는 사이클로 바뀌게 돼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겁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중요한 지선에서 좀 돌려줘야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돌아서는지 그리고 시장에 주도주가 없이 순환만 하고 있거든요. 뭐 하루 강하게 올라가고 며칠 쉬었다가 또 기술적 반등 한번 오고 뭐 이런 형태로 돌고 있는데 제가 뭐 시장이 좋을 때는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뱅뱅 돌리는 장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렇다고 뭐 하락장을 걱정하거나 뭐 그럴 때는 아니라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뭐 어떤 종목군들이 매수가 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톱니가 이제 막 언급한 게 기사에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AI 관련해서는 쉽게 안 꺼질 것 같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톱니가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 정도의 노동력이 향후에 부족할 거다. 근데 이거는 노동력이 부족하면 이걸 AI가 채워야 되고 AI가 채운다라는 건 기술주 비중이
증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노동력이 부족한 노동력 쇼티지 구간에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S&P 500에서 30% 정도 되는 비중이 향후에 50%까지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 수혜는 이어질 거다. 그럼 버블이냐?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가 퍼 100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30배 정도라서 버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노동력 쇼티지 구간에서는 이렇게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향후에 계속해서 좀 그 인력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AI 관련해서는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해 보면 시스코 그때 100배까지 갔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충분히 공간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톱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낙관론자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수 강한 걸 맞췄다라는 점은 강점인데 뭐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톱니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 좀 시장 조정 이후에 다시 봄 넘어가면서부터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브리핑하긴 해서 뭐 일방적으로 이제 낙관론자라고 단정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뭐 AI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읽어볼 만한 기사를 쓴 것 같아서 이것도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HBM 관련된 내용들도 오늘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 그것도 뭐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그건 또 이제 주관적인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뭐 긍정적인 거, 조심스러운 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기사들을 제가 분석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화나고 걱정하고 이러지 마시고 건강만 상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종목들 이럴 때 되게 좋은 종목군들을 싸게 사는 기회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좀 종목이 뭔지 좀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